저 이거 찍으셔야 돼요. 네. 여기서는 안 돼요? 이거를 저는 찍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소리. 이렇게 출입하시는군요. 국회 있습니다. 아, 그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생방송 하셨어요? 아닙니다. 아, 녹화라도. 예, 그래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소리 나는데.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암 환자분들을 상대로 한 삼성생명을 비롯한 대형 보험사들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도 많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암 환자분들의 이 암 환자분들께서 이 고통 속에서 억울함을 외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심지어 대형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삼성생명의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얼마 전에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우리 이정자 공동 대표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줄여서 보암모라고 합니다. 이 보암모의 공동 대표님이신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서 계실 수가 없어서 지금 의자에 좀 앉아 계신데 대표님이 오늘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참여연대에 우리 김주호 팀장님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과천의 철거민 대책위원회 방성화 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고 하성의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 대표님 그리고 오늘 안진걸 소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예. 보안모의 또 우리 박삼재 공동 대표님 등등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 이정자 대표님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몇 가지 간곡하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찍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이거를 저는 찍고 싶습니다. 네. 제가 2017년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8차를 했고 방사선을 20회를 했고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항암 부작용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고 항암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고 177일을 입원을 했습니다. 항암 8차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수술을 했고 방사선을 했습니다. 어떤 기자분은 제가 삼성생명에서 9,500만 원 받아 처먹었으면 됐지 무슨 또 보험금 청구냐 이렇게 기사를 쓰셨던데요. 제가 9,500만 원 받은 거는 진단비하고 수술비 받은 겁니다. 암입원금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암입원금 받기 위해 투쟁하는 겁니다. 제가 암입원금 받기 위해 보험료를 완납을 다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암에 걸리니까 10원도 주지 않기 위해 삼성은 저렇게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약관은 삼성이나 신한생명이나 똑같겠죠. 신한생명에서는 선행암 환자이기 때문에 잔존암이 남아있는 상태의 요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시면서
1년 동안 실비를 다 지급해 주실 수도 있고 질병 암 입원금을 다 지급을 해 100% 주셨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면책 기간 있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한생명에서 100% 주셔서 제가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삼성생명 매달 청구했습니다. 10원도 안 줍디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부 사정이랍니다. 약관은 어디로 갔을까요? 금감원에서는 그랬습니다. 제가 무한정 보험이 3개라서 무한대라서 지급 안 할 확률이 높다라고. 삼성생명 심사과에서는 요양병원이 이렇게 많이 생겨날 줄 몰랐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객님은 100% 받으실 생각이냐고 묻길래 저희 100% 받기 위해서 보험 넣지 50% 합의 보기 위해서 보험 가입한 거 아닙니다. 근데 환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2020년 지난달에 양쪽 다 절개하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하여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구토하여 5kg가 빠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런 저에게 삼성에서는 집행방해죄로 저한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삼성생명은 제가 죽은 다음에 제 자식들에게 100% 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암 환자에게 지금 주셔야 제가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음식도 섭취하고 면역치료 제대로 받아야, 이걸 안 받으면 제가 다 토하고 부역질이 나고 지금 입에 얼마나 맹탕인 줄 아십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이 심심하고 닉닉하고 니글니글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몰골로 제가 보험금 받기 위해 이렇게 투쟁해서 보험금 받을 거라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자님들 똑바로 기사 써주세요. 개 같은 기자 쓰지 마시고 사실을 근거로 이 암 환자들이 진실을 부르짖을 때 진실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재판하여 소송해서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 가입한 거 아닙니다. 저희 암 환자들은 위급 상황에, 이런 상황에 이걸 받아서 치료받고자 보험 가입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썩어도 단단히 썩었지 대법원 위에 삼성공화국이라 합디다. 제가 소송했는데 1심, 2심 다 패소했습니다. 판사들이 의사를 다 개무시했다라고 말합디다. 근데 기자분들 기사 뭐라고 쓰셨어요? 제가 9,500만 원 받아 처먹었으면 물러나라면서요. 그게 기사입니까? 진단비, 수술비 받은 게 제가 다 한 겁니까? 암 입원금은 왜 책정했는데요? 무한대는 왜 팔았는데요? 보험 상품은 왜 팔았습니까? 안 줄 거면 팔지 말았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주세요. 저 죽기 전에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유언장을 하나 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삼성생명에서 저를 지급하지 않으셨다라면 제가 죽거든 제 시신을 삼성생명 본관 앞에 관째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1인 시위로 그대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에게 그대로 유언을 하겠습니다. 받을 때까지 제 시신을 치우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죽을 때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약관대로 지급하십시오. 100% 지급하십시오. 50% 딜하지 마세요. 저희가 거지 새끼입니까? 저희들을 거지 취급하지 마세요. 남편이 가서 깽판 치면 70%, 손해 사정인 사니까 85%.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삼성생명이 어떻게 치졸하게 거지같이 대통령까지 휘어잡아가면서 이렇게 암 환자들을 농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진실만을 써주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제가 이 옷을 벗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나 지금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이상으로 그또 수술하신 지 우리 얼마 되지 않아서 암 한우들의 절규가 우리 새로 만들어진 국회 기자회견장을 엄청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이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 과정에서 온갖 불법 행위, 뇌물 제공,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까지 손해를 끼친 그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언급도 없고 사과도 없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온 지적이 이거였습니다. 삼성전자 사거리에서 1년이 가깝도록 철탑올라 농사하고 있는 분에 대한 언급도 사과도 해결 방안도 없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삼성전자, 삼성생명 그 의리의리한 대규모 빌딩 숲속에서 지금 수십일째 단전단수 또는 2억까지 받아가면서 농사하고 있는 본인들이 그 업계 1위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불태워 팔았던 암보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해결 방안도 사과도 없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직접 우리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들이 결국 그런 이재용의 후한무치한 태도,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고 거기에다가 반성커녕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오히려 암 한우들의 집회 시 표현의 자유까지 옥죄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도 많은 언론인들이나 사회 일각에서 이재용의 사과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절규는 더더욱 컸던 것이고 직접 이렇게 호소할 기회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님들에게 물론 이재용의 사과의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삼성이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 중에 핵심이었던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 가장 고통받는 소비자, 이용자 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사과도 없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나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도 우리 암 한우들의 처지에 100% 200% 공감하고 그들의 요구가 또 맞고 또 금감원이 지급해라 공고까지 국가기관이 나가서 공공기관이 지급해라 공고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자님들께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우리 암 한우들의 고통에 함께 해달라는 취지로 저희도 이렇게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이재용 일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공화국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져 있는 그들의 악행, 그들의 모순이 이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끔히 해결되시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또는 취재,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여연대 민생본부 김주호 팀장입니다. 아까 그 이정자 공동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시다 보니 좀 감정이 많이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일까 아마 다들 궁금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보험 200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입원비 그다음에 지급에 해당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하라고 약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사들은 일방적으로 본인들에게 약관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요양병원 입원비는 본인들의 그 입원비 지급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일방적인 해석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심지어 이거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급 권고를 한 건까지 삼성생명은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 가서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인 3분의 1이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암보험에 국민 절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암에 걸리면 여기 치료비도 써야 되고 입원비도 써야 되고 여러 용도로 사실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중에 보험금 받고자 소송까지 민사소송까지 해서 4년, 5년 이렇게 걸려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그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지급 권고를 내리고 여기에 보험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보험사들은 심지어 같은 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다 지급을 합니다. 근데 유독 삼성생명만 지급률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전재수 의원님도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충분히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계속해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원으로 가서 다퉈보자, 이 지금 행동만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안모분들이 지금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점거 농성을 하신 지가 이미 134일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다 암에 걸린 분들이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협소한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출입도 하지 못하고 거기 130일이 넘게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이분들의 집회 금지를 풀어라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오히려 삼성생명이 본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약속한 보험금 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분들에게 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일일당 100만 원씩 이행강제금 물리겠다, 이런 신청까지 지금 법원에 해놓은 상황인 겁니다. 이 억울한 사연들을 좀 많은 취재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국회와 금감원이 반드시 이 암보험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암보험에 가입하시고 또 암에 걸리시는 분들은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전 국민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와 정부가 이 암보험금 분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100% 약관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저는 개발 때문에 철거민이 된 과천 철거민입니다. 용산 참사 나기 이전 2005년부터 삼성을 상대로 생존권 보장 요구를 하면서 투쟁을 해왔는데, 삼성이 사실 저희 같은 철거민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게 용산 참사도 났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에서 최소한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좀 다하라고 삼성 본사 앞에서 1인 시부터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구보다도 삼성이 얼마나 많은 이 소송을 걸어왔는지 저희가 정말 산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너 명이 1인 시하는 것도 집회라고 물리력으로 폭행으로 막았었고, 그걸로 부족해서 철거민 3명에게 1억 5천 손해배상 소송도 했었고, 협상하면서 사회적인 책임 다하겠다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손해배상이나 채무보존제 소송이나 민원사 소송으로 저희를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하고 거의 인생까지 절단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 철거민만 이렇게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고 있는 암 환자에까지 이렇게 소송을 거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요즘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 법이 누구 하나 평등한 줄 알았는데 그거를 이미 저희는 경험해서 평등치 않다는 걸 또 뼈저리게 느꼈고, 삼성 이정희가 대국민 사과까지 해서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런 마당에도 철거민이나 고공투쟁하는 김용이나 또 이게 암보험 피해자까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본보기로 지금 암 환자까지 소송으로 집회금지 가처분을 하고 못하게 재갈을 물리면 삼성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합법적인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막는 한 방법의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참 더 이상 삼성이 이정에만 온갖 혜택 다 누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판결이 아니라 법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서 합법적인 집회 시위를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에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권의 힘으로 참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도 함께 좀 이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좀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삼성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소송으로 진행하고 겁박하는 거로 일관하고 있지요. 근데 자기들의 죄는 얼마나 많이 은폐하고 오리발을 내놓습니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우리 언론에서 좀 제대로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년을 그 앞에서 철거민이 정말 50세 투쟁한 사람이 지금 70대가 됐고요. 저는 40세 투쟁해서 지금 55세 중반이 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지금 이재용 재판 감옥에 갔을 때 저희는 재판을 해가지고 집회한다고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지금 저도 똑같이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투쟁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